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직 부장판사가 진단한 대한민국 판사들이 좌경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판사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판사 한 사람의 결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기 일쑤입니다. 모든 증거와 정언이 유죄를 지목하고 있음에도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한 사람이 무죄 선고를 해버리는가 하면 판사가 다른 설명 없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11글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무시소가 되어버렸고, 이념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이상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김명수 대법원장 6년을 거치면서 사법의 정치와 사법의 이념화가 불러온 해악입니다. 한때는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로 존중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매기기도 좀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가장 큰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이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치게 한 것, 그리고 사법부를 망쳐버린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어줍지 않은 소리나 늘어놓고 있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그래 자기는 책을 많이 읽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중국 가서는 혼자 밥 처먹고 종북 좌파들과 결탁해서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말이 좀 못 나갔는데,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원이 좌경화된 원인을 분석한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판사사회, 판사 내부 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황 전 판사는 매일신문에 판사 한 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칼럼을 올려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황 전 판사는 법원의 좌경화가 로스쿨 졸업 후 연관 1700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할 때 성적과 경력으로 판검사로 임명되죠. 그러고 난 뒤 이제 그러지 못한 졸업생들이 대규모로 변호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판사나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위직이 아닌 이상 판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개업이 하겠지만 판검사로 재직할 때만큼의 수입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직 시 자신의 직업을 잘 보장해 줄 세력을 찾게 된다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좌파 세력들의 우리끼리 행태입니다. 굳이 판사 집단이 아니더라도 정치판에서도 보면 좌파들은 자기 사람들은 확실하게 챙깁니다. 실력이 모자라고 자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다 보면 잘하게 되지, 처음부터 경력 있는 사람이 어디서 하다 보면 실력도 늘고 경력도 붙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식할 정도로 자기 팬들을 챙겨줍니다. 그런데 우파 정권은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낙하산을 배격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우파 사람들을 챙기는데 인색했습니다.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찾다 보니 물론 그게 정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답답할 정도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좌파 세력 지휘부는 하위직 판사들을 잘 구슬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평생 직장을 보장해 주는 데 비해서 우파 지휘부는 근무 평점, 사건 처리 실적, 구조조정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판사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파 정권이었다면 춘천지검장을 하던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서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이너서클 만들고 내부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그런 식으로 자리를 지켰으니 좌파 판사들이 지위가 높아져도 실력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황 전 판사는 이어서 판사들이 결국 근로자로서 노조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신이 재직했던 1985년부터 2006년까지만 해도 판사들이 약간의 지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판사의 기계가 있었죠. 그만두더라도 돈 잘 버는 변호사 자리가 보장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신껏 판결하고 탄압을 받거나 또 승진하지 못하면
사표 내고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의 퇴로가 막힌 요즘은 좌파 연합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에서 판을 치게 된 배경이고, 이들은 출발부터 실력 향상이나 법원 발전이 아니라 법원 조직 장악이 목표였던 만큼 당연히 실력을 배양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 전 판사에 따르면 법원 내 사조직은 2000년대 이전 법원의 주류적인 연구단체였던 민사판례연구회가 시초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서울대 재경법원 근무, 연소자, 행정처 근무 등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 외 판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반발로 우리법연구회가 발족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 대법원에서 억눌렸던 지방판사, 비서울대 판사들의 소외감을 파고들어서 법관회의, 법원장 추천대 등을 통해서 힘을 키웠고, 이제는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법원 내 사조직에만 머무르면 그나마 폐단이 적은데, 정치권,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이런 쪽의 좌파들과 손을 잡고 연계되어서 활동하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사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황 전 판사의 설명입니다. 사법부가 지금의 개법부로 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황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사조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은 기본적으로 판사는 정치와 무관한 집단이라고 인정을 하고 정치적 사건을 아예 법원으로 잘 보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나 감사원, 내부감찰 등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했지 사법의 힘은 요즘처럼 자주 빌리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사법부에서 이런 큰 정치적 사건들을 심판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법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었고 사법부가 순수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죠. 판사나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색을 띠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예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완전히 오염됐는데 우리법연구회라는 좌파 이념 성향 사조직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 안에서조차 정치를 해야만 법원장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의 맛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사들은 법률 위반 행위를 국회처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관들만 봐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법률 위반을 쉽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우리 편, 내 편에 치우치는 결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헌법재판소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 전 판사는 아마 다른 정부 조직이나 회사 사회단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좌경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산당도 무산 대중을 유혹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집권에 성공했다. 종교도 실례지만 종교도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자화를 시킨다. 결국 동화시킨 다음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더 이상 법원의 편파성, 정치와 독재화를 막아야 한다. 이런 법원의 좌경화는 물론이고 사회의 전반적 좌경화를 막으려면 우파들도 자유민주 이념을 철저히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협동하고 자기 것을 이웃에 좀 나누어주는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다 가지려다가 좌파들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한탄했습니다. 황 전 판사의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볼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